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또 무산됐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특검 수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지금 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할 걸로 보셨습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제 사실은 이제 조사 대상이 한 5개 정도 혐의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하루에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조사를 했고 또 조사도 상당히 5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조사가 혐의는 굉장히 방대한데 굉장히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검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형식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주장은 다 들어주고요. 거기에 이제 반박되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가지고 반박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은 전부 다 진술조서에 다 기재를 하되 어떻게 보면 뭐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별로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늘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아마 어제 저녁에 증거 정리랄지 아니면 영장 범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어제 소환되기 전에 이미 이제 영장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뭐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해당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은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해충돌 방지와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름을 빌려준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서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에서 당원 자격 심사위에 통지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결과 내용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자세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청구된 내용에는 3가지 혐의가 들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게 어떤 사건들과 연관된 건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알파, 또 플러스 해서 이제 수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 3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고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지난 대선 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특경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알선수재인데 이제 건진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랄지 뭐 샤넬백 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16개의 범죄 대상 수사 대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보면 수사 대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3가지가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겠다는 의지로 제일 중요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품 아닌 가품이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던 그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이 부분은 지금 영장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자체는 그 혐의 중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면 뭐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재산 관련된 건데 아직 그 특검에서 그 관련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모조품만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게 모조품이 진짜 나토 정상회담 때 김건희 여사가 차고 간 것인지 아닌지도 아마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수사를 더 진행할 것인데 지금 영장이 청구된 범죄 혐의에 비하면 이 사안은 그게 막 중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잘한 격가지를 증거도 아직 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범죄 혐의에 넣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기각에 어떤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가지고 아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김건희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실물들이 없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부인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부인하고 뭐 건진법사와 관련된 것도 뭐 청탁도 없었고 받은 바 없다.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하도 귀찮게 하고 힘이 없는 나를 귀찮게 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제 끊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범죄 혐의 중에서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본인이 공직자 신분도 아니고 그래서 공천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설사 일부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다투고요. 또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또 법리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건 다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김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셈인데 사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경제사범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가 공모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구속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부부가 구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조국 전 대표도 사실은 징역 2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구속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일단 제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정경심 교수였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그다음에 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된 사건이 사실은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 사건은 이제 불구속돼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늦게 나와서 뭐 한 명이 석방됐을 때 이제 조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형 선고 받아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이제 이랬었는데 더군다나 뭐 대통령 영부인하고 전 대통령이 같이 구속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영장 심사 때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죄 혐의 이런 게 다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된다면 어떤 심경 변화가 있으면서 특검 조사에 좀 응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둘이 부부 관계잖아요. 그리고 범행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아마 정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이제 정치의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도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 인정을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 핍박을 받고 있고 특검이 조작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인정하게 되면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특검이 3개인데 서로 상호 관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제 이쪽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대법원까지 다 부인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조사 내용을 조금 더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선물 구매를 했다고 전해진 샤넬백을 250 사이즈의 신발로 교환한 정황은 있지만 지금 실물이 없고요.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샤넬 신발은 또 260 사이즈 한 10여 켤레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제 김 여사 발을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제 발 사이즈를 잰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 여사도 자기는 260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명품 브랜드 사이즈, 특히 이제 유럽 사이즈면 260 정도 이제 39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이즈는 260, 255 이게 딱 있지만 250에서 260 사이거든요.
그래서 샤넬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유럽 기준으로 하면 39 정도 된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제품은 좀 크게 나오고 어떤 제품은 작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250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신을 수 없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특검에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환한 신발이 260이다. 그것도 이제 샤넬 신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250이면 김건희 여사 것이 아니지 않느냐. 260이어야지 김건희 여사 것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지금 현재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샤넬이랄지 신발이랄지 이제 가방 이거 자체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갔다 이걸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좀 약간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부분들도 어쨌든 계속 수사가 이뤄질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순방 귀금속 미신고 관련해서는 그 목걸이가 이제 어머니의 선물용이었다. 이제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술 내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나토 정상 갔을 때도 예. 뭐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지인 2명한테 빌렸고 하나는 모조품을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어머니에게 2010년도에 이걸 사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짓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게 그 당시에 6,200만 원. 지금 엄청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 정도의 어떤 장신구, 액세서리는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간 사람은 금방 추적할 수 있거든요. 네. 저게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뭐 한국에서 한두 개, 두세 개, 뭐 많으면 뭐 넷다섯 개. 제가 볼 때는 10개도 안 넘어갈 거예요. 금액이 워낙 커서. 예. 그래서 그 시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왜 2010년이면 15년 전 아닙니까? 예. 15년 전으로 했을까? 그것은 이제 사실 2010년도에 사서 선물했을 가능성 첫 번째가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추적하기 어렵죠. 그러면 만에 하나 2010년 전에 사주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행사가 있을 때 뭐 빌려서 썼다고 한다면 예. 원래는 정상회담 말고 다른 장소에서 과연 착용을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밝히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특검이 수사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다지 경미하고 뭐 이거 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그걸 또 확보한다고 해서 처벌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고 예.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스킵을 해야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특검 자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걸이 미스터리 정리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목걸이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서에는 빠져 있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또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회견 내용을 좀 보면 윤 전 대통령을 의자채로 들어 올리려다가 실패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거였죠. 그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예. 정리를 해보면 원래 오늘 특검에서 원래는 오늘 집행을 하겠다고 명백히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약간 모호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가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출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오늘 9시에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일찍 오지 않거든요. 그럼 9시부터 접견을 해서 하루 종일 해버리면 접견 못 하죠. 예. 그럴 어떤 계획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 9시 접견을 하기로 했는데 예. 특검이 사실은 이제 8시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미리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9시 접견인데 일찍 온 겁니다. 예. 뭐 8시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접견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제3의 장소에서 뭐 출정 장소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변호인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특검에서 들이닥친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안 가니까 뭐 1차, 2차 계속적으로 권유하다가 예. 이제 교도관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몸집도 크고 예. 힘을 쓸 수 있는 그 변호인들은 뭐 기동 타격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렇게 해갖고 다수가 온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네. 그런 이제 끌어내고 있는 중인데 이제 계속 저항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를 자체로 가지고 차에 강제로 탑승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의자를 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강제로 뭐 손 같은 거 하다가 예. 이게 굉장히 아프니까 놓으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허리랄지 뭐 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염자라고 해서 예. 상처는 안 났지만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를 보통 염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들이 이걸 다들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도관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거 공무집행방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변호인들과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좀 난장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윤 전 대통령이 저항을 하죠. 변호인들은 저지하려고 하죠. 특검은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아마 떨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예. 이제 더 하다가는 이제 부상이 또 커질 수 있고 또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포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조금 정리를 저희가 추측을 해봤는데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영장 집행 거부 자체가 뭐 본인들은 이제 적법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는 거는 뭐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교도관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공무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수행을 그냥 뭐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력을 쓰게 되면 예. 그것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약간의 어떤 법적으로 보면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측면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체포영장 집행 자체는 예. 정당한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에 응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제 불상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난번에는 이제 속옷 저항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의자채 들어 올리려다가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바디캠으로 다 찍고 있다고 하던데 영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도소 측도 마찬가지, 구치소 측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 특검 측도 이거 영상을 촬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결국 이제 영상을 재생해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서로의 말이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교도관들이 물리력 행사할 때 바디캠을 하고 왔을 거예요. 예. 또 어떤 강제력을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또 바디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가 있습니다. 이제. 예. 교도소 내는 그게 사실은 이제 피의자들, 피고인들을 모아놓은 장소에 수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사실 CCTV가 굉장히 여기저기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예. 결국 이제 CCTV까지 다 이제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기소 없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CCTV나 이런 바디캠 자료가 또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과제 아니 그런데 CCTV는 바디캠 변호인 측에서 고소 고발할 때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아.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체포영장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되는 게 뭐냐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네. 이게 완전히 유법한 집행이에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 자체가 유법한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어 증거 능력 없을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 저항을 해가지고
뭐 안 왔기 때문에 증거에 관한 문제는 없고 단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유법성, 불법성이 있었느냐 예. 그 문제만 좀 남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오늘까지여서 앞으로 특검에 좀 상황을 또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